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예술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자기 개인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 가지고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하고 교류하다가 알게 된 작가들 개인 홈페이지를 한번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그 예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팀들이 만든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개인적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미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2020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을 말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업도 그렇고 대학생활도 그렇고 청년 여러분들이 문명이라는 게 바뀐다는 게 여러분들 실생활에 어떻게 올지 직접적으로 체감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계통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있는 것이니,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의 영상을 보았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끊임없이 찾아보고 정보를 획득해서 세상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해서 블로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카페 같은 경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블로그를 한다거나 카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회원들을 확보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이트를 만드셔야 해요. 여기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스트가 될 거냐 아니면 호스트가 될 거냐, 아시다시피 게스트는 권한이 없어요. 그저 웹에서 전해주는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뿐이에요. 웹에서 전해주는 블로그나 카페의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호스트처럼 굴지만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오로지 웹에게 전해주는 이런 게스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분들 알리고 싶어도 이 웹의 한정된 지역, 한정된 구역밖에는 여러분들이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링크를 거느냐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사이트에는 여러분들이 DB를 걸 수가 있어요. 이 DB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줄인 말인데, DB를 이 사이트에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사이트 진입했더니 자기 사이트에 더 좋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그런 기술 방식을 써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 때 최초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제 이 사이트 DB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DB라는 것들을 하이퍼링크 걸 수가 있고, 이 DB에 어떠한 사람들, 연령대나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이트로 접속을 해왔고 활동을 하는지를 한눈에 관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DB란 말이죠. 이걸 링크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 사이트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웹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스트인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게스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합니다, 디자이너 활동을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웹에서 국한된 지역, 국한된 방법으로밖에 여러분들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디자이너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기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이퍼링크 시킨 DB를 가지고 각종 구글이라든가 각 나라에 운영하는 OS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사이트를 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예술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졸업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인 사이트가 없이 일방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나 요즘 많이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술 활동, 나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능력들이나 경력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여러분들 개인의 국한된 어떤 구역, 지역에 밖에 여러분들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런 식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외에 나가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카페 등을 홍보를 해도 상당히 그 활동 영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활동 영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라는 걸 갖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또 링크를 걸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하고 개인적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블로그 카페를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느끼셨다면 사이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사이트는 웹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FTP를 가지고 웹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메인이라든가 호스팅을 사셔가지고 이 도메인이나 호스팅을 사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작을 한 것을 FTP를 통해 가지고 웹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무료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무료 홈페이지 제공 사이트들도 많은데 그것들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해요. 제작해보고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봐야 해요. 그래서 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블로그와 카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2020년을 출발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프로파일이고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이고 여러분들의 아틀리에예요. 이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 카페보다는 개인적인 사이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앞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도전해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의 완성도 높은 사이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얼굴이니까 자기 경력이고 자기 작품 활동이고 자기 작업 영역이에요. 이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제로 다른 해외 여러 나라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